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교수의 요양TV입니다. 최근 공개된 기출문제를 개정판에 반영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적중 예상문제 1탄 필기실기 80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준비되셨나요? 잘 들어요. 출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출제되는 문제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영역은 총 35문제로 자격시험에서는 세부 교과목별로 문제 번호와 출제 문항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분석해 놓았으니 문제를 풀어보시고 내가 자주 틀리는 문제 번호와 교과목을 파악하신 후 집중 공부하신다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실기 영역은 총 45문제로 세부 교과목별로 문제 번호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부하실 때 내가 자주 틀리는 영역에 대해서 집중 공부해 주세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 기준입니다. 필기는 1번에서부터 35번까지 21개 이상을, 실기는 36번부터 80번까지 27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필기, 실기 모두 합격하셔야 합니다. 동영상을 빠르게 듣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을 눌러서 톱니바퀴 모양을 누른 후 재생속도 글씨를 눌러 1.25 또는 1.5 배속으로 조절해 주세요. 5초 뒤에 정답이 공개됩니다.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화면에 일시 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풀어보세요. 틀린 문제는 꼭 화면을 캡처해 두셨다가 오답 노트로 활용해서 공부해 주세요. 필기시험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한다. 도전적인 일을 꺼리고 새로운 기구를 사용하는 것에 저항한다. 1번 외향성의 증가, 2번 능동성의 증가, 3번 경직성의 증가, 4번 의존성의 증가, 5번 우울 경향 증가. 정답은 3번 경직성 증가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내향성의 증가는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고 타인과 만나는 것을 기피하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2번 조심성의 증가는 문제에 대해 때론 중립을 지키고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 신중해집니다. 4번 의존성의 증가는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5번 우울증 경향의 증가는 흥미와 의욕을 상실하는 등의 심리적 특성과 기억력 저하, 체중 감소 등이 나타납니다. 문제, 다음 중 노인 부모가 자녀와 근거리에 살면서 자녀의 보살핌을 받는 가족의 형태는 1번 핵가족, 2번 대가족, 3번 다문화 가족, 4번 한부모 가족, 5번 수정 확대 가족. 정답은 5번 수정 확대 가족입니다. 문제, 장기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던 요양보호사가 실직했을 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은 1번 고용보험, 2번 국민건강보험, 3번 국민연금보험, 4번 산업재해보상보험, 5번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답은 1번 고용보험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사회보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2번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과 진단, 치료,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합니다. 3번 국민연금보험은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한 연금급여로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4번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재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신속보상과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합니다. 5번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문제. 노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노인성 질병은 1번 유방암, 2번 고혈압, 3번 파킨슨병, 4번 간경화, 5번 골다공증. 정답은 3번 파킨슨병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 대상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노인성 질병에 해당되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뇌내출혈, 뇌경색증, 중풍 등이 있습니다. 문제. 노인 장기요양보험 인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 8등급으로 나뉜다. 2번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완료된다.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4번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의사소견서 없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다. 5번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을 1차로 판정한다. 정답은요.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 5등급으로 나뉩니다. 2번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4번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대상자가 공단의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번 등급판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서 1차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장기요양 등급을 최종 판정하게 됩니다. 문제. 다음의 서비스를 포함하는 장기요양급여 종류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1번 시설급여, 2번 재가급여, 3번 간병급여, 4번 실업급여, 5번 특례요양비. 정답은 2번 재가급여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의 시설급여는 가정에서 생활하지 않고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양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것입니다. 5번의 특례요양비는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등이 있습니다.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 중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말벗, 2번 몸 단장, 3번 기본 동작 훈련, 4번 환경관리, 5번 청소 및 주변 정돈. 정답은 2번 몸 단장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표준 서비스 분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말벗은 정서 지원 의사소통 서비스입니다. 3번의 기본 동작 훈련은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에 해당이 됩니다. 4번의 환경 관리는 시설 환경 관리 서비스이고 5번의 청소 및 주변 정도는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됩니다. 문제. 다음 사례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자의 권리는 송씨 할아버지는 입소 전에 침대 생활을 해오셨는데 시설에서 나이 들어 침대를 쓰면 허리가 더 안 좋아진다며 무조건 매트리스를 깔고 지내라고 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그렇게 생활하지만 잠이 쉽게 들지 않고 자고 나면 여기저기 안 쑤시는 데가 없다고 투덜거리신다. 1번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2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3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번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5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정답은 5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입니다. 문제. 노인학대 방지 및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학대 예방 교육은 개별 교육으로 진행한다. 2번 장기요양기관의 모든 직원은 신고 의무자이다. 3번 학대를 발견한 즉시 주민자치센터에 신고한다. 4번 학대 피해 노인은 장기요양시설장의 집에서 임시 보호한다. 5번 신고 의무 불이행 시 2천만 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답은 2번 장기요양기관의 모든 직원은 신고 의무자이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노인학대 방지 및 예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학대 예방 교육은 신고 의무자 및 전 세대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3번 학대를 발견한 즉시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4번 학대 피해 노인은 노인복지시설에 입소 및 신속한 보호를 해야 합니다. 5번 신고 의무자의 신고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문제.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시설로부터 업무상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시설을 퇴사한다. 2번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자문한다. 3번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 4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법적 처리 방안을 알아본다. 5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구제 방법을 알아본다. 정답은요. 3번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입니다. 문제. 다음과 같은 대상자의 행위 중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야한 농담, 2번 뒤에서 껴안기, 3번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 4번 음란한 내용의 편지 보내기, 5번 옆에 앉으며 허리 잡아당기기. 정답은 4번 음란한 내용의 편지 보내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성희롱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야한 농담은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이 되고 2번 뒤에서 껴안기는 육체적 성희롱입니다. 3번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는 언어적 성희롱이고 5번 옆에 앉으며 허리 잡아당기기는 육체적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문제.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질 때 대처 방법은 1번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2번 화를 내며 하던 일을 중단한다. 3번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참는다. 4번 대상자의 보호자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 5번
치매 증상이 심해진 탓이라고 이해하고 문제 삼지 않는다. 정답은 1번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한다입니다. 대상자가 부적절한 성적 표현을 할 때에는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모든 피해 사실에 대하여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해야 합니다. 문제. 장교양 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 윤리는 1번 대상자와 수직적인 관계를 강조한다. 2번 대상자의 방은 경제적 수준에 따라 배정한다. 3번 대상자보다 가족의 의견을 우선으로 반영한다. 4번 업무 수행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철저히 관리한다. 5번 대상자의 사적 정보를 동료 요양보호사와 공유한다. 정답은 4번 업무 수행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철저히 관리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 윤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대상자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함께하는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2번 경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아야 합니다. 3번 대상자의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여 우선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5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문제. 김 씨는 가족 요양보호사를 하면서 센터의 동료 요양보호사가 서로의 아버지에게 교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부당 이익을 더 받자고 제안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마찰을 피하기 위해 못 들은 척 한다. 2번 윤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하며 거부한다. 3번 제안을 받아들일 만한 다른 요양보호사를 소개한다. 4번 아버지에게 교차 서비스 제공에 대해 미리 설명한다. 5번 교차 서비스에 대해 주변에 비밀로 해줄 것을 부탁한다. 정답은 2번 윤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하며 거부한다입니다. 문제. 보호자가 사용했던 기저귀를 말려서 다시 기저귀를 재사용해 줄 것을 강요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가족이 있는 날에만 재사용한다. 2번 재사용하지 않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3번 오염 정도가 적으면 말려서 사용하겠다고 한다. 4번 대상자에게 알리고 서비스를 중단한다. 5번 보호자의 요구사항을 기록한 후 재사용한다. 정답은요. 2번 재사용하지 않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윤리 원칙에서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 호흡기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기침 예절은 1번부터 5번까지 그림 보시고 정답 골라주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휴지나 손수건은 필수이며 휴지나 손수건이 없다면 모소매 위쪽으로 가리고 기침을 해야 합니다. 문제. 다음에서 설명하는 질병은 감염된 사람이나 옷 또는 친구와 접촉할 때 감염된다. 같이 사는 가족이나 동거인, 요양보호사 등 대상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동시에 치료해야 한다. 1번 옴, 2번 두드러기, 3번 대상포진, 4번 피부 건조증, 5번 아토피 피부염. 정답은 1번 옴입니다. 그 밖에 옴 대상자에게 필요한
돌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침구류는 뜨거운 물로 세탁한 후 건조하고 세탁 후 3일 이상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도포용 약제는 목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골고루 바르고 씻어내며 머리나 얼굴, 마비로 인해 수축하거나 굴곡진 부위도 빠뜨리지 말고 발라야 합니다. 문제. 노인성 질환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노인성 질환은 경과가 짧다. 2번. 완치 후에는 재발이나 합병증이 생기지 않는다. 3번. 원인이 명확한 급성 질환이 대부분이다. 4번.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5번.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 쉽다. 정답은 5번.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 쉽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노인성 질환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노인성 질환의 경과가 길게 됩니다. 2번. 완치 후 재발이 빈번하고 합병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3번. 원인이 불명확한 만성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입니다. 4번.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애매하여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문제. 노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소화기계 변화는 1번 타액 분비 증가, 2번 위액 분비와 산도 증가, 3번 지방의 흡수력 증가, 4번 약물 대사 능력 감소, 5번 쓴맛에 대한 미각 감소. 정답은 4번 약물 대사 능력 감소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타액의 분비 저하로 소화 능력이 저하됩니다. 2번 위액 분비가 저하되고 위액의 산도 저하가 발생합니다. 3번 췌장에서의 소화 요소 생산이 감소하여 지방의 흡수력이 떨어집니다. 5번 짠맛과 단맛에 둔해지고 신맛과 쓴맛은 잘 느끼게 됩니다. 문제. 대상자의 혈압약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혈압이 정상으로 조절되어도 약을 복용한다. 2번 체중이 감소하면 복용량을 줄인다. 3번 혈압이 높아지면 복용량을 늘린다. 4번 두통 등의 증상이 있을 때 약을 복용한다. 5번 전날의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경우 2회 분량을 한꺼번에 복용한다. 정답은요. 1번 혈압이 정상으로 조절되어도 약을 복용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혈압약 복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2번 정상 체중이더라도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합니다. 3번 혈압이 올라가면 의사의 진료 후 처방에 따라 복용량을 결정합니다. 4번 고혈압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계속 약을 먹어야 합니다. 5번 복용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된 즉시 복용을 하나 다음 복용 시간이 가까우면 다음 복용 시간에 복용을 하며 절대로 2배로 복용을 하면 안 됩니다. 문제.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신체 조직에 필요한 만큼의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로 호흡곤란, 부종이 나타나는 질병은 1번 대상포진, 2번 골다공증, 3번 동맥경화증, 4번 고지혈증, 5번 신부전. 정답은 5번 심부전입니다. 문제. 전립선 비대증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번 당뇨가 있다. 2번 소변을 보고 나서 시원하다. 3번 배뇨 횟수가 감소한다. 4번 소변 줄기가 굵어진다. 5번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려고 자주 깬다.
정답은 5번.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려고 자주 깬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전립선 비대증 대상자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가 힘든 특징이 있고 긴박류라고 합니다. 2번.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고 잔류감이라고 합니다. 3번. 배뇨 후 2시간 이내에 다시 소변이 마려우며 빈뇨 증상입니다. 4번. 비대된 전립선이 요도를 눌러 요도가 좁아져 소변 줄기가 가늘어집니다. 문제. 뇌관이 손상된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번 전신마비와 의식 저하, 2번 언어 장애, 3번 좌측 편마비, 4번 양측 안구 통증, 5번 좌측 얼굴 감각 이상. 정답은 1번 전신마비와 의식 저하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손상 부위별로 나타난 증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좌측 뇌 손상 시에는 손상된 뇌의 반대쪽, 즉 우측에 운동장애, 감각장애, 실어증이 나타날 수 있고, 손의 손상 시에는 메스껍고 토하는 증상과 함께 몸의 불균형을 보이게 되며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자꾸 쓰러지려 하고 물건을 잡으려고 할 때 정확하게 잡지 못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문제. 선망 증상이 있는 대상자의 개인 정체성 유지를 위한 방법은 1번 마사지를 제공한다. 2번 대상자의 말을 경청한다. 3번 항상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4번 대상자와 접촉하는 사람의 수를 줄이고 가족 구성원이 자주 방문하도록 격려한다. 5번 대상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말로 지지한다. 정답은 4번. 대상자와 접촉하는 사람의 수를 줄이고 가족 구성원이 자주 방문하도록 격려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선망 증상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마사지를 제공하는 것은 신체 통합성 유지를 위해 필요하고, 2번,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는 것은 착각 및 환각시 관리 방법입니다. 3번, 항상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는 것은 초조시 관리 방법이고, 5번, 대상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말로 지지하는 것은 신체 통합성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문제. 녹내장 대상자의 일상생활 주의사항으로 바람직한 것은 1번 무더운 여름 밖에서 책을 본다. 2번 무거운 물건 드는 것을 피한다. 3번 물구나무 서기로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4번 고개를 숙이고 있는 동작을 지속한다. 5번 목에 꽉 끼는 옷을 입어 체온을 유지한다. 정답은요. 2번 무거운 물건 드는 것을 피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녹내장 대상자의 일상생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녹내장은 추운 겨울이나 무더운 여름에 발작하기 쉬우므로 기온 변화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3번 머리로 피가 몰리는 자세, 즉 물구나무 서기 등 복압이 올라가는 운동, 즉 윗몸 일으키 등은 안압을 올릴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4번 고개를 숙인 자세에서 장시간 독서하거나 작업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5번 목이 편한 복장을 입어야 합니다. 문제. 노인에게 나타나는 우울증의 특성은 1번 단기 기억력은 나빠지고 장기 기억력이 좋아진다. 2번 자신의 우울증을 자각하기 쉽다. 3번 무기력과 흥분이 교대로 나타난다. 4번 두통, 소화불량의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5번 주변 사람들이 우울증임을 쉽게 알아챈다. 정답은 4번 두통, 소화불량의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노인에게 나타나는 우울증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동등하게 저하됩니다. 2번, 건망증 등 인지기능 증상이 두드러질 수 있어서 치매와 감별해야 합니다. 3번, 매사에 관심이 없고 즐거운 것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5번, 우울감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 노인의 주요 영양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전체 에너지 섭취량 중 탄수화물의 비중이 높다. 2번. 나트륨은 기준 이상 과다 섭취한다. 3번.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 거의 모든 영양소의 섭취가 부족하다. 4번. 칼슘과 비타민 D를 필요량보다 부족하게 섭취한다. 5번. 75세 미만 고령자 중 에너지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정답은 5번. 75세 이상 고령자 중 에너지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문제. 노인의 약물 복용 원칙으로 틀린 것은 1번. 약은 술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2번. 가급적 단골 병원과 약국을 지정하여 다니는 것이 좋다. 3번. 약 복용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4번. 약이 쓰다고 다른 것과 함께 복용하면 안 된다. 5번. 약 삼키는 것이 힘들면 쪼개서 복용한다. 정답은 5번. 약 삼키는 것이 힘들면 쪼개서 복용한다입니다. 분할선이 있는 약만 쪼개서 복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삼키기 힘든 대상자의 약이 분해할 수 없는 약이라면 처방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문제. 노인 흡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흡연을 하면 성기능이 향상된다. 2번. 흡연은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3번. 일일 적정 흡연량은 담배 10개 피이다. 4번. 간접 흡연은 직접 흡연에 비해 5배 정도 해롭다. 5번. 10년 이상 흡연하였어도 금연하면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 정답은 5번. 10년 이상 흡연하였어도 금연하면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입니다. 문제.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포진은 65세 이후에 1회 접종한다. 2번. 결핵은 10년마다 1회 접종한다. 3번. 파상풍은 7년마다 1회 접종한다. 4번. 인플루엔자는 5년마다 1회 접종한다. 5번. 폐렴구균은 매년 1회 접종한다. 정답은요. 1번 대상포진은 65세 이후에 1회 접종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예방접종의 종류와 주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에는 1차 기본접종을 하고 이후 10년마다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를 추가 접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는 매년 1회 접종을 해야 하고 대상 포진은 65세 이상일 때 1회를 그리고 폐렴구균도 65세 이상일 때 1회 접종을 해야 합니다. 문제. 폭염에 의한 온열 질환에 대응하는 생활안전수칙은 1번 물은 매 20분마다 한 컵씩 마신다. 2번 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한다. 3번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운동한다. 4번 헐렁한 옷차림에 외출 시 챙이 좁은 모자를 쓴다. 5번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등이 있으면 뜨거운 차를 마신다.
정답은 1번. 물은 매 20분마다 한 컵씩 마신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폭염에 의한 온열 질환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2번. 식사는 가볍게 해야 합니다. 3번. 가급적 야외 활동이나 야외 작업은 자제해야 합니다. 4번. 외출 시 헐렁한 옷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와 물을 휴대해야 합니다. 5번. 현기증이 있으면 시원한 장소에서 쉬고 시원한 물이나 음료를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문제. 요양 서비스 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업무를 할 때에는 한꺼번에 모아 기록한다. 2번. 기록지는 열람하기 쉬운 곳에 비치한다. 3번. 사적인 내용은 요양보호사의 주관을 담아 기록한다. 4번. 요양보호사가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록한다. 5번. 서비스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한다. 정답은 5번. 서비스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요양 서비스 기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기록을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신속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2번. 대상자의 기록을 아무나 열람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3번. 장황하고 우회적으로 표현하지 말고 초점이 분명하고 간결하며 알기 쉽게 작성해야 합니다. 4번. 사실을 있는 그대로 육하 원칙을 바탕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문제. 제가 장기요양기관에서 실시하는 사례회의의 목적은 1번. 요양보호사의 업무 준수사항 전달. 2번. 서비스 제공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조정. 3번. 대상자의 건강, 사고 등에 대한 정보 전달. 4번. 요양보호사의 입원이나 해외 출국 시 철저한 보고 필요성 전달. 5번. 요양보호사 복리 후생에 대한 의견 수렴. 정답은 2번. 서비스 제공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조정입니다. 그 밖에 내용은 원래 회의의 목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문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한 대상자가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1번 항암제 투여, 2번 혈액 투석, 3번 심폐소생술, 4번 산소 공급, 5번 인공호흡기 착용. 정답은 4번 산소 공급입니다. 그 밖에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은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 공급 등을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없습니다. 문제. 대상자가 임종이 임박했음을 나타내는 신체적 변화는 1번 혈압 상승, 2번 변실금 증가, 3번 소변량 증가, 4번 근긴장도 증가, 5번 피부 발적 증가. 정답은요, 2번 변실금 증가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임종이 임박했음을 나타내는 신체적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혈압이 감소하고 맥박이 약해집니다. 3번 수분 섭취가 적어지고 소변량이 감소합니다. 4번 근긴장도가 감소합니다. 5번 피부색이 점차 파랗게 변합니다. 실기시험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식사하는 동안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 증상은 1번 발진, 2번 부종, 3번 탈수, 4번 소화 불량, 5번 청색증. 정답은 5번 청색증입니다. 그 이유는 음식물이 기도내로 흡인되면서 질식되어 청색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대상자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은 1번 식사 도움을 하는 동안에는 TV를 보면서 음식을 제공한다. 2번 신맛이 강한 음식을 제공한다.
3번 배와 가슴 부위를 압박하는 옷을 입힌다. 4번 상체를 높이고 턱을 든 자세를 취하게 한다. 5번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헹궈 목을 축이게 한다. 정답은 5번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헹궈 목을 축이게 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음식을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대상자가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는 TV 보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2번 신맛이 강한 음식은 침을 많이 나오게 하여 사례를 들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번 배와 가슴 부위를 압박하지 않도록 옷을 느슨하게 해야 합니다. 4번 가능하면 앉아서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로 식사해야 합니다. 문제.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번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눕힌다. 2번 음식을 다 삼키기 전에 더 넣어준다. 3번 숟가락에 밥과 반찬을 가득 올려 먹인다. 4번 식사 후 똑바로 누워 쉬게 한다. 5번 숟가락 둥근 바닥을 입술 중앙에 대고 음식을 넣어준다. 정답은 1번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눕힌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2번 충분히 씹을 수 있도록 기다리고 그 속도에 맞춰서 음식을 줘야 합니다. 3번 음식을 조금씩 제공해야 합니다. 4번 식사가 끝난 후 30분 정도 앉아있게 해야 합니다. 5번 숟가락 둥근 바닥이 혀 중앙에 놓이도록 하고 혀를 가볍게 눌러주고 음식을 넣어줘야 합니다. 문제. 경관 영양을 돕는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가 의식이 없으면 식사 시작과 끝을 알리지 않아도 된다. 2번 비관 영양액은 뜨거운 온도로 데워서 준비한다. 3번 경관 식사가 끝나면 영양 주머니는 한번 사용하고 버린다. 4번 비관이 빠지지 않도록 반창고 등으로 잘 고정한다. 5번 시판 영양액은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사용해도 된다. 정답은 4번 비관이 빠지지 않도록 반창고 등으로 잘 고정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경관 영양을 돕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의식이 없어도 청각 기능이 남아 있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식사 시작과 끝을 알려야 합니다. 2번 비관 영양액은 체온 정도의 온도로 데워서 준비해야 합니다. 3번 경관 식사가 끝나면 영양 주머니는 매번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 사용해야 합니다. 5번 시판 영양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통기한의 이내의 것만 사용을 해야 합니다. 문제.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오른쪽으로 눕힌다. 2번 영양액을 위장보다 낮게 위치하게 건다. 3번 경관 영양 식사가 끝나면 대상자를 바로 눕힌다. 4번 대상자가 토하거나 청색증이 나타나면 모두 주입하고 난 후 시설장에게 알린다. 5번 비위관이 빠졌을 경우 밀어 넣는다. 정답은요. 1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오른쪽으로 눕힌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의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오른쪽으로 누우면 기도로의 역류 가능성이 줄어들고 중력에 의해 영양액이 잘 흘러들어가기 때문입니다. 2번 영양액이 중력에 의해 흘러 내려와 위장 속으로 들어가도록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걸어야 합니다. 3번 경관 식사가 끝나면 대상자가 상체를 높이고 30분 정도 앉아 있도록 돕습니다. 4번 대상자가 토하거나 정색증이 나타나면 비관의 튜브를 잠근 후 바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5번 비관이 빠졌을 경우 시설장 간호사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문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은 1번 변기 뒤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필요시 노인이 잡을 수 있게 한다. 2번 응급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응급벨을 설치한다. 3번 화장실까지 가는 길에 예쁜 화분을 놓아 기분을 좋게 한다. 4번 대상자가 휠체어에 앉아 있을 때 휠체어 잠금 장치를 하지 않는다. 5번 배설 중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화장실 문을 열어둔다. 정답은 2번 응급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응급벨을 설치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화장실 이용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필요시 노인이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번 화장실까지 가는 길에 불필요한 물건이나 발에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는 물건을 치워 넘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4번 대상자가 휠체어를 타거나 내리거나 앉아 있을 때 반드시 휠체어 잠금 장치를 걸어둬야 합니다. 5번 요양보호사가 바로 옆에서 배설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므로 대상자 옆에 호출기를 두고 도움이 필요할 시 요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 화장실에 가기 위해 누워있는 대상자를 일으킨 후 잠시 앉아있게 해야 하는 이유는 1번 체온이 증가하여 땀이 날 수 있으므로 2번 혈압이 저하되어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 3번 호흡이 증가하여 숨이 찰 수 있으므로 4번 맥박이 저하되어 가슴이 아플 수 있으므로 5번 복압이 저하되어 소변을 참을 수 있으므로 정답은 2번 혈압이 저하되어 어지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배설물 상태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1번 대상자의 소변이 탁하거나 뿌옇다. 2번 거품이 많이 난다. 3번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푸른빛의 소변이 나온다. 4번 하루에 7번 소변을 본다. 5번 대변에 점액질이 섞여 나온다. 정답은 4번 하루에 7번 소변을 본다입니다. 24시간에 8번 이상이 빈뇨입니다. 문제.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이동변기 높이는 침대보다 낮게 한다. 2번 이동변기 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3번 이동변기는 침대와 70도가 되게 놓은 후 앉힌다. 4번 이동변기에 앉힌 후 가슴을 수건으로 덮어준다. 5번 두 발이 바닥에 닿도록 이동변기 높이를 조절한다. 정답은 5번 두 발이 바닥에 닿도록 이동변기 높이를 조절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이동변기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침대의 높이와 이동변기의 높이가 같도록 맞춰야 합니다. 2번 이동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어 대상자가 변기에 앉을 때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3번 이동변기는 건강한 쪽으로 침대 난간에 빈틈없이 붙이거나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붙여야 합니다. 4번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수건이나 무릎 덮개로 덮어줘야 합니다. 문제. 대상자의 기저귀 사용을 돕는 방법은 1번 꼬리뼈에 피부가 붉어지는지 살펴본다. 2번 소변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면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3번 사용한 기저귀는 안쪽 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4번 허리를 들 수 있으면 대상자의 몸을 옆으로 돌려 눕힌다. 5번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요양보호사가 허리를 올리고 바지를 벗긴다. 정답은요. 1번 꼬리뼈에 피부가 붉어지는지 살펴본다입니다. 자, 그러면 추가로 기저귀 사용 방법 알아볼까요? 2번 소변이 탁하거나 뿌옇거나
거품이 많이 나고 색이 진하고 냄새가 심하고 소변과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프림빛의 소변이 나오거나 대변이 심하게 묽거나 점액질이 섞여 나올 때에는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3번 사용한 기저귀는 바깥면 즉 깨끗한 부분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려야 합니다. 4번 허리를 들 수 있으면 대상자의 허리를 들어 올리게 한 후 대상자 협조하에 교환을 하면 되겠습니다. 5번 허리를 들 수 없으면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혀서 기저귀를 교환하면 됩니다. 문제.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은 1번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2번 잇몸을 옆으로 문지르며 닦는다. 3번 머리를 뒤로 젖히고 칫솔질을 한다. 4번 앞니는 칫솔모와 30도가 되게 하여 닦는다. 5번 치약은 칫솔모 위에 두툼하게 짜 올리고 닦는다. 정답은 1번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칫솔질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2번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으며 너무 강하거나 옆으로 닦을 경우 마모로 시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3번 머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로 칫솔질을 해야 합니다. 4번 치약을 묻힌 칫솔을 45도 각도로 치아에 대고 닦아줘야 합니다. 5번 칫솔모 아래쪽까지 깊이 치약을 눌러 짜야 합니다. 문제.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기 위한 준비로 옳은 것은 1번 문을 열어 놓는다. 2번 눈과 귀에 수건을 올려 덮는다. 3번 머리를 침대의 모서리에 오게 한다. 4번 방수포를 머리 밑까지 깐다. 5번 수건으로 가슴부터 허리까지 감싼다. 정답은 3번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오게 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침상에서 머리 감기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문과 창문을 닫고 실내의 온도를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2번 솜으로 귀를 막고 눈에 수건을 올려 넣어야 합니다. 4번 방수포를 어깨 밑까지 깔아줘야 합니다. 5번 어깨 아래 수건을 놓아 어깨 아래에서 가슴 위까지 감싸야 합니다. 문제. 남성 대상자의 회음부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은 1번 멸균 장갑을 착용한다. 2번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치는 부분과 음낭의 뒷면을 닦는다. 3번 차가운 물을 음부에 끼얹은 다음 비누로 닦는다. 4번 둔부 밑에 변기를 넣은 다음 그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5번 변기를 빼낸 후 둔부에 남아있는 물기를 젖은 수건으로 닦아낸다. 정답은 2번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치는 부분과 음낭의 뒷면을 닦는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남성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하게 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일회용 장갑을 착용해도 됩니다. 3번 따뜻한 물을 음부에 끼얹은 다음 물수건에 비눗물을 묻혀서 닦아줘야 합니다. 4번 둔부 밑에 방수포와 목욕수건을 겹쳐서 깔고 변기를 밀어 넣어야 합니다. 5번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고 변기를 빼낸 후 변기가 닿았던 둔부에 남아있는 물기를 닦아줘야 합니다. 문제.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은 1번 마비된 쪽 손으로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한다. 2번 마비된 쪽 다리부터 욕조에 들어가게 한다. 3번 욕조에 있는 시간은 30분 정도로 한다. 4번 말초에서 중심 방향으로 닦아준다. 5번 욕조에서 머리를 감긴 후 밖으로 나오게 한다. 정답은 4번 말초에서 중심 방향으로 닦아준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건강한 쪽으로 손잡이나 보조 도구를 잡게 해야 합니다. 2번 건강한 쪽 다리, 마비된 쪽 다리순으로 욕조에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3번 욕조에 있는 시간은 5분 정도로 해야 합니다. 5번 욕조에서 나오게 하여 목욕 의자에 앉히고 머리를 감겨줘야 합니다. 문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바지를 갈아입힐 때 먼저 벗기고 A. 먼저 입히는 B쪽은 1번 왼쪽 왼쪽 2번 왼쪽 오른쪽 3번 오른쪽 왼쪽 4번 오른쪽 오른쪽 5번 양쪽 동시에 양쪽 동시에 정답은 2번 왼쪽을 먼저 벗기고 오른쪽을 먼저 입혀야 합니다. 문제. 휠체어를 자동차의 트렁크로 옮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춰서 들어 올린다. 2번 허리의 회전을 이용하여 옮긴다. 3번 허리를 굽혔다 펴면서 들어 올린다. 4번 몸에서 멀리하여 들어 올린다. 5번 다리를 모아 지지면을 좁혀 들어 올린다. 정답은요. 1번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춰서 들어 올린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신체 역학을 이용한 트렁크로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2번 대상자 이동 시 다리와 몸통의 큰 근육을 사용하여 척추의 안전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3번 무릎을 굽혔다 펴면서 들어 올려야 합니다. 4번 몸 가까이에 잡고 보조해야 합니다. 5번 발을 적당히 벌리고 서서 한 발은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놓아 지지면을 넓혀야 합니다. 문제. 엎드린 자세에서 등 근육과 넙다리 근육의 휴식을 위해 베개를 받쳐주는 위치가 바른 것은 1번부터 5번까지 그림 보시고 정답 골라주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대상자의 아랫배에 낮은 베개를 놓아 허리 앞 거품을 감소시켜 편한 자세가 되게 하고 아랫배와 발목 밑에 작은 베개를 등을 받치면 허리와 넙다리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 휠체어에 앉아 있는 대상자를 자동차에 태울 때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은 후 깊숙이 앉게 한다. 나.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는다. 다. 마비측 무릎을 지지해주며 일으킨다. 라. 엉덩이를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 1번부터 5번까지 보시고 정답 골라주세요. 정답은 4번 나, 다, 라, 가입니다. 첫 번째로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은 다음 두 번째로 마비측 무릎을 지지해주며 일으켜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엉덩이를 자동차 시트에 앉힌 다음 네 번째로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은 후 깊숙이 앉게 해야 합니다. 문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경사로를 내려갈 때 이동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2번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3번 오른쪽 다리 지팡이 왼쪽 다리 4번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지팡이 5번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정답은 5번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입니다.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을 내려갈 때에는 지팡이를 먼저 짚고 마비된 다리를 이동한 다음 건강한 다리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올라올 때에는 지팡이를 이동시킨 다음 건강한 다리를 이동하고 마비된 다리를 이동하는 순서로 올라와야 합니다. 문제. 대상자가 휠체어를 타고 내려막길을 내려갈 때 방법은 1번 뒤로 돌아서 내려온다. 2번 앞바퀴를 살짝 들어 올려서 내려온다. 3번 뒷바퀴를 살짝 들어 올려서 내려온다. 4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서 요양보호사가 고개를 뒤로 돌려 방향을 살피면서 지그재그로 내려온다. 5번 휠체어를 지그재그로 하면서 내려온다.
정답은요. 4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서 요양보호사가 고개를 뒤로 돌려 방향을 살피면서 뒷걸음으로 지그재그 내려온다입니다. 문제. 목욕 의자 선정 시 고려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 목욕 의자에 앉는 면이 높으면 불안정하므로 앉는 면이 높지 않는 것이 좋다. 2번 물에 녹슬지 않는 소재로서 엉덩이 부위는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되어 있어야 한다. 3번 등받이는 있어야 하나 팔걸이는 없어도 된다. 4번 목욕 의자의 다리 밑부분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5번 의자 부분에 구멍이 있거나 홈이 파여 물이 흐를 수 있어야 한다. 정답은 3번 등받이는 있어야 하나 팔걸이는 없어도 된다입니다. 목욕 의자는 기대어 앉아도 넘어지지 않는 팔걸이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 노로바이러스 장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발생이 높으며 장관 감염증 집단 발생하며 구토나 메스꺼움 증상이 있다. 2번 대상자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가족 등 대상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들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치료하는 것이 원칙이다. 3번 두통, 전신 세약감, 마른 기침, 발열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4번 감염증이 발생한 환자는 최소 7일 이상 자가 격리해야 한다. 5번 2주간의 약물 치료를 하면 전염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 정답은 1번 11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발생이 높으며 장관 감염증 집단 발생을 하고 구토와 메스꺼움 증상이 있다입니다. 자, 그러면 2번은 옴에 대한 설명이고요. 3번은 독감, 4번은 코로나19, 5번은 결핵에 대한 설명입니다. 문제. 재가 대상자가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집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는다. 2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한다. 3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4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나무 밑으로 대피한다. 5번 창문 근처로 가서 밖의 상황을 살핀다. 정답은 1번 집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는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 알아볼까요? 2번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합니다. 3번 흔들림이 멈추면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4번 계단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건물 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5번 창문 근처 등 깨지거나 떨어지기 쉬운 곳은 피해야 합니다. 문제. 재가 대상자의 집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시키는 방법은 1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신속히 이동하게 한다. 2번 똑바로 서서 이동하게 한다. 3번 양손을 번갈아 벽을 짚어가며 바깥으로 이동하게 한다. 4번 연기가 나는 경우 손으로 코를 막고 이동하게 한다. 5번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려우면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시킨다. 정답은 5번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려우면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시킨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시키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계단을 이용해서 이동하고 엘리베이터 사용은 금지해야 합니다. 2번 뜨거운 연기는 천장으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를 낮춰야 합니다. 3번 한 손으로 벽을 짚고 조심스럽게 발을 옮겨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두 손 사용 시에는 방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번 연기 나는 경우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감싸 뜨거운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문제. 식품별 보관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1번 육류나 가금류에 존재할 수 있는 식중독균이 다른 식품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밀봉 또는 밀폐용기에 담아 냉동, 냉장 보관한다. 2번 달걀은 씻은 상태로 전용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한다. 3번 씻은 채소는 물기를 제거한 후 밀봉하여 냉장 보관한다. 4번 수박은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한다. 5번 두부는 찬물에 담가 냉장 보관한다. 정답은 2번 달걀은 씻은 상태로 전용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한다입니다. 달걀은 씻지 않은 상태로 전용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을 해야 옳은 방법입니다. 문제. 친구의 선택 및 정리 방법에 대한 것으로 틀린 것은 1번 가볍고 부드러우며 보습성이 있는 것을 선택한다. 2번 이불 커버는 쉽게 빨 수 있는 합성 섬유가 좋다. 3번 베개는 습기를 흡수하지 않고 열에 강한 재질을 사용한다. 4번 시트는 풀을 먹이면 욕창의 원인이 되므로 피한다. 5번 요는 단단하고 습기를 배출할 수 있는 것이 적합하다. 정답은 2번. 이불 커버는 쉽게 빨 수 있는 합성 섬유가 좋다가 틀렸습니다. 이불 커버는 감촉이 좋은 면 제품이 좋습니다. 문제. 대상자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장을 볼 때 고려할 사항은 1번 식품 안전을 위해 어패류, 육류, 채소 및 과일 순으로 구입한다. 2번 장을 본 후 결과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한다. 3번 장 보는 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한다. 4번 가족이 먹고 싶은 음식을 확인하여 구입한다. 5번 요양보호사 자신에게 필요한 물품을 함께 구입한다. 정답은 2번 장을 본 후 결과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장을 볼 때 고려할 사항 알아볼까요? 1번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 쌀, 통조림, 라면 등을 먼저 구입하고 채소 및 과일, 냉장 냉동 가공식품, 육류, 어패류, 즉석식품 순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3번 장 보는 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하고 집에 도착한 후 가능한 한 빨리 냉장 냉동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4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확인해서 구입을 해야 하고 5번 대상자에게 필요한 구매 목록을 상의한 후 구입해야 합니다. 문제.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번 가벼운 숟가락을 준다. 2번 음식을 모두 섞어 제공한다. 3번 턱받이보다는 앞치마를 해준다. 4번 소금이나 간장을 식탁 위에 둔다. 5번 그릇은 대접보다는 접시를 사용한다. 정답은 3번 턱받이보다는 앞치마를 해준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주어서 숟가락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야 하고 2번 한 가지 음식을 먹고 난 후 다른 음식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4번 소금이나 간장을 식탁 위에 올려두지 않아야 하고 5번 그릇은 접시보다는 사발을 사용하여 덜 흘리게 해야 합니다. 문제. 치매 대상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은 1번 방은 가족이나 요양보호사가 잘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 2번 화장실 문은 안에서 잠글 수 있게 한다. 3번 난방기구를 켜 놓았을 때 치매 대상자를 혼자 있게 한다. 4번 평소 복용하는 약은 침상 가까이에 둔다. 5번 과일이나 채소 모양의 자석은 치매 대상자의 인지 자극을 위해 냉장고에 붙여 둔다. 정답은 1번. 방은 가족이나 요양보호사가 잘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2번. 화장실 문은 밖에서도 열 수 있는 곳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3번. 난방기구를 켜 놓았을 때에는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치매 대상자를 혼자 두지 않아야 합니다. 4번. 약 등 위험한 물건은 치매 대상자가 발견할 수 없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5번. 냉장고에 부착하는 과일이나 채소 모양의 자석은 치매 대상자가 먹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 치매 대상자가 밤에 일어나 베개에 솜을 먹고 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수면제를 먹여 재운다. 2번 손을 억지대로 고정한 채로 자게 한다. 3번 솜을 먹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여 설명한다. 4번 가족에게 새로운 베개를 사오게 한다. 5번 솜 베개 대신 두꺼운 수건을 베게 한다. 정답은 5번 손 베개 대신 두꺼운 수건을 베게 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위험한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다른 간식과 교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문제. 최근에 입소한 치매 대상자가 2, 3일간 밤에 잠을 자지 않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따뜻한 커피를 제공한다. 2번 신나는 음악을 틀어준다. 3번 밤에 충분히 운동하게 한다. 4번 치매 대상자의 수면 상태를 파악한다. 5번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한다. 정답은요. 4번 치매 대상자의 수면 상태를 파악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잠을 자지 않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오후나 저녁에는 커피나 술과 같은 음료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2번 낮에 꾸벅꾸벅 조는 경우 말을 걸어 자극을 줘야 합니다. 3번 잠에서 깨어나 외출하려고 하면 요양보호사와 함께 동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5번 수면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우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문제. 낮 동안 두리번거리며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창문을 열어둔다. 2번 대상자의 방이나 거실을 어둡게 한다. 3번 좋아하는 간식을 권한다. 4번 배회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5번 조용한 방에 혼자 있게 한다. 정답은 3번 좋아하는 간식을 권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배회하는 대상자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창문 등 출입이 가능한 모든 곳의 문을 잠가둬야 합니다. 2번 집안을 어둡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4번 집안에서 배회하는 경우 배회 코스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5번 치매 대상자의 신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문제. 치매 대상자가 파전 냄새가 난다며 없는 파전을 달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왜 갑자기 파전이 생각나셨나요? 2번 무슨 말씀이세요? 파전은 없어요. 3번 파전 냄새가 어디서 나는 것 같아요? 4번 어제도 그러시더니 오늘 또 그러시네요. 5번 파전 드시고 싶군요. 드시러 함께 나가봐요. 정답은 5번 파전 드시고 싶군요. 드시러 함께 나가봐요입니다. 문제. 해질녘이 되면 불안해하며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을 준다. 2번 옆에 있으면서 말벗이 되어준다. 3번 커튼을 걷어 밖을 볼 수 있게 한다. 4번 어두운 조명으로 마음을 안정시킨다. 5번 밝은 낮 시간에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한다. 정답은 2번 옆에 있으면서 말벗이 되어준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석양증후군 대상자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해질녘에는 요양보호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치매 대상자와 함께 있어줍니다. 3번 텔레비전을 켜놓거나 커튼을 쳐서 밖을 볼 수 없게 합니다. 4번 조명을 밝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5번 낮 시간에 움직이거나 활동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치매 대상자가 요양원의 프로그램실에서 자주 옷을 벗는 행동을 할 때 돕는 방법은 1번 가족에게 상황을 알린 후 퇴소를 권한다. 2번 시설장에게 알리겠다고 반복하여 말한다. 3번 옷을 입으라고 큰 소리로 말한다. 4번 스스로 옷을 입을 때까지 기다려준다. 5번 부드럽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혀 본다. 정답은요. 5번 부드럽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혀 본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부적절한 성적 행동 시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의복으로 인한 불편감이나 대소변을 보고 싶은 욕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도와주며 옷을 벗거나 성기를 노출한 경우 당황하지 말고 옷을 입혀줍니다. 치매 대상자가 성적으로 관심을 보이며 공공장소에 가는 것을 삼가고 방문객을 제한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문제.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에게 적합한 인지 자극 훈련으로 틀린 것은 1번 날짜 계산기, 2번 얼굴 삼행시, 3번 손가락 낭독해, 4번 뇌 건강 일기 쓰기, 5번 선 따라 그리고 찍기. 정답은 5번 선 따라 그리고 찍기입니다. 이것은 중증 인지기능 장애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인지자극 훈련입니다. 문제. 치매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1번 가까운 곳에서 대상자의 얼굴을 마주보고 말한다. 2번 대상자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 지적해준다. 3번 요양보호사 의견이 다를 때는 대화 주제를 바꾼다. 4번 대상자가 말하는 동안 대답을 준비한다. 5번 대상자의 말을 요양보호사의 경험에 비추어 판단한다. 정답은 1번 가까운 곳에서 대상자의 얼굴을 마주보고 말한다입니다. 그 밖에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 추가로 알아볼까요? 2번 흥분하지 않고 비판적인 태도는 버려야 합니다. 3번 논쟁에서는 먼저 상대방의 주장을 들어주고 상대방이 말하는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4번 대충 미루어 짐작하거나 미리 대답을 준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5번 상대방의 말을 나 자신의 경험에 맞추어 보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 치매 대상자가 옷 갈아입는 것을 거부할 때 요양보호사가 나아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1번 지금은 옷 갈아입기 싫으시군요. 2번 그럼 언제 옷을 갈아입으면 좋을까요? 3번 옷을 새 것으로 갈아입으면 기분이 상쾌해질 거예요. 4번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가려울까봐 걱정돼요. 5번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싫어해요. 정답은 4번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가려울까봐 걱정되어입니다. 나 전달법은 상대방의 행동과 상황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내가 느낀 바와 바램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맨날 씻어라, 옷 갈아입어라, 정말 짜증나서 죽겠네. 요양보호사, 1번 짜증나시면 제가 다 해드릴게요. 2번 이제부터 자녀들에게 부탁하세요. 3번 깨끗하게 지내시라고 챙겨드리는 거예요. 4번 사실은 저도 이렇게 챙기기 힘들어요. 5번 일일이 간섭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하셨군요. 정답은 5번 일일이 간섭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하셨군요입니다. 공감 능력은 나는 당신의 상황을 알고 당신의 기분을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문제. 시각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여기, 이쪽 등 지시 대명사를 사용하여 대화한다. 2번 요양보호사의 몸짓과 얼굴 표정을 사용하여 대화한다. 3번 대상자를 중심으로 좌우 방향을 설명한다. 4번 대상자와 반보 떨어진 뒤에서 이야기한다. 5번 신체 접촉을 하면서 요양보호사가 왔음을 알린다. 정답은요. 3번 대상자를 중심으로 좌우 방향을 설명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시각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여기 이쪽 등 지시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2번 이미지가 전달되기 어려운 형태나 사물 등은 촉각으로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4번 대상자의 정면에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5번 대상자를 만나면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어 알게 해야 합니다. 문제. 노인성 난청이 있는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1번 대상자의 눈을 보며 정면에서 이야기한다. 2번 입모양으로 이야기를 알 수 있도록 입을 크게 벌리며 정확하게 말한다. 3번 말을 알아듣기 쉽도록 천천히 차분하게 이야기한다.
4번 밝은 방에서 입 모양을 볼 수 있도록 시선을 맞추며 말한다. 5번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 주제로 넘어간다. 정답은 5번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 주제로 넘어간다입니다.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되풀이하고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 식사를 하던 대상자가 목을 조르는 자세를 하며 괴로운 표정을 지을 때 응급처치 방법은 1번 천천히 심호흡을 하도록 유도한다. 2번 2cm 깊이로 눌러서 가슴을 압박한다. 3번 손가락을 입에 넣어 구토를 유발하여 음식물을 꺼낸다. 4번 바닥에 눕히고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확보한다. 5번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상복부를 후 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정답은 5번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상복부를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입니다. 이 방법은 하임리히법으로 그림에서처럼 실시해야 합니다. 문제. 대상자가 넘어져 발목에 통증이 있고 골절이 의심될 때 응급처치 방법은 1번 대상자를 안정시키고 스스로 발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2번 튀어나온 뼈 부위를 압박한다. 3번 다리를 심장보다 아래로 내려준다. 4번 압박붕대를 부종 감소를 위해 꽉 조이게 감아준다. 5번 발목을 따뜻한 물수건으로 감싸준다. 정답은 1번 대상자를 안정시키고 스스로 발을 움직이지 않게 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골절 시 응급처치 방법 알아볼까요? 2번 튀어나온 뼈는 직접 압박하지 않아야 합니다. 3번 대상자를 안정시키고 움직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4번 순환을 방해할 정도로 압박하지 않아야 합니다. 5번 발목에 냉찜질을 하여 부종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문제. 치매 대상자가 약을 과량 복용하여 쓰러져 의식이 없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수돗물을 먹여 약물을 희석한다. 2번 등을 강하게 두드려 구토를 유발한다. 3번 구토물을 모두 닦아서 변기에 버린다. 4번 찬 물수건으로 얼굴과 팔다리를 닦는다. 5번 먹고 남은 약이 든 병을 챙겨 병원에 간다. 정답은 5번 먹고 남은 약이 든 병을 챙겨 병원에 간다입니다. 복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있다면 용기채 119 대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문제.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을 정확히 시행한 경우는 1번부터 5번까지 그림 보시고 정답 골라주세요. 정답은요, 2번입니다. 자, 그러면 심폐소생술 시 가슴 압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대상자의 가슴 중앙인 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를 구조자의 한 손에 손꿈치를 놓고 그 위에 다른 한 손을 놓고 평행하게 겹쳐야 합니다. 손가락은 깍지를 끼거나 펼 수 있습니다. 이때 구조자의 체중을 이용하여 압박하며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어깨와 일직선을 이루게 하며 구조자의 어깨와 가슴이 수직이 되게 해야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틀린 문제는 꼭 교재를 보시고 암기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꾹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강의 동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